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2027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김기현의 커리큘럼, 연간 커리큘럼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마 얘들아 이 영상을 클릭한 친구들 각자의 상황 전부 다 다를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 예비 고3 아기 현역 친구들이요. 본격적으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선생님의 어떤 커리큘럼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궁금해서 클릭한 친구들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2027학년도 수능을 한 번 더 준비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이 어떻게 다르다 하더라도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각자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김기현을 소개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고요. 메가스터디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어요. 매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피드백하면서 저 또한 한층 한층 성장해온 강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성장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수능을 위해 정말로 완벽한 커리큘럼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 그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김기현이라는 강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수능 수학을 가르칠까에 대한 간략한 일화를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It is trivial 이라는 문장을 띄워봤는데 제가 이 문장을 언제 처음 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대학교 수학과 입학해서 선생님이 전공 수업을 들을 때야. 영어로 된 원서로 연습 문제 책을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당시 문제를 풀다가 막힌 거지. 그래서 뒤에 있는 해설지를 봐야겠다. 해설지를 딱 펼치니까 그 해설지에서 만난 이 문장 It is trivial.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출문제를 풀고 있다 생각해봐. 기출문제를 푸는데 막혔어. 막혔으니까 해설지 봐야겠다. 또는 해설 강의 봐야겠다. 해설 강의나 해설지를 왜 볼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하게도 내가 막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또는 실마리를 얻고자 해설지를 보잖아요. 저 또한 그러한 기대를 갖고 해설지를 봤는데 친절한 해설은커녕 이 한 문장 딱 적혀있고 끝나버리는 거야. 야, 벙쪄버리는 거지. 야, 이게 무슨 뜻이길래 이 한 문장 적혀있고 끝나있지? 그래서 trivial 이란 이 단어에 대해 영어 사전을 딱 찾아보니까 한글로 사소한, 하찮은 이걸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증명할 것 없이 자명한, 당연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얘들아 이 연습 문제에 대한 해설을 작성하시던 교수님 입장에서는 수학적인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야,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딱 타이핑 치려고 하는데 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야, 이걸 뭔가 타이핑을 쳐야 돼? 잉크 낭비 수준인데? 라고 생각하고 이 한 문장을 적고 끝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라 그 당시 기현이의 수학적인 실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이 문제를 보고 이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수 있는 거잖아. 이 과정에서 선생님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생각을요 1년 동안 항상 생각하면서 강의합니다. 실제로 얘들아 1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김기현이라는 강사가 여러 가지 문제풀이, 여러 가지 수능 개념들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거야. 그리고 충분히 이해시켜드리도록 할 거다. 많은 친구들 잘 따라오게 만들어 드리기는 하겠지만요.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어떤 친구들은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다. 어떤 친구들은 조금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김기현의 첫 번째 장점.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무나도 친절한 설명. 선생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 친절한 설명은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수학을 좀 한다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이 과정에서 이 과정으로 왜 이렇게 넘어가지? 라고 의문을 갖는 순간 강의 속에서의 김기현이 친절하게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단다. 또는 이런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도 한번 이해해볼까? 다양한 예시들과 설명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수학을 조금 한다는 친구들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냐면 지금 문제를 푸는데 대충 이 정도가 답일 것 같아서 이 정도를 찍고 문제를 풀었더니 답이 맞았어요 라는 친구들 꽤나 많이 있어요. 이 문제 왜 이렇게 풀었어 하면 그럴 것 같던데요? 조금은 근거 없이 감으로써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실제로 수능장에서는 답만 맞으면 되는 게 맞기는 하지.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수학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답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선생님은 차근차근 친절하게 다 설명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쌤이 강의를 듣다 보면 아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에 해당하는 강의를 완강하는 성취감 누려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또한 충분히 수학 해낼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러한 자신감을 원동력 삼아서 내가 이 커리큘럼 끝냈으니까 그 다음 커리큘럼으로 넘어가야지, 나의 수학적인 실력이 한층 한층 쌓이는 경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it is trivial 이라는 이 문장 자체가 우리가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멀리 해야 될, 배제해야 될 문장일까요? 라고 생각하면 역설적이게도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수능 당일에는 가져가야 될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실제로 얘들아, 우리가 수능 당일에는 10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30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기서 왜 다음으로 넘어가지? 그 다음은 왜 이렇게 넘어가지? 모든 과정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들을 대가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이 문제 왜 이렇게 풀었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 이런 조건과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죠 라는 대답들이 너희들의 입속에서 나올 수 있으셔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1년 동안 정말로 피나는 노력과 많은 양의 문제풀이, 그리고 반복되는 학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선생님의 장점, 쌤은요 얘들아 1년 동안 일관된 관점으로서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드리고 해설해드리도록 할 거야. 실제로 얘들아, 앞에 있는 김기현이라는 강사가 문제 잘 푸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서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문제풀이 관점들도 제시해드리도록 할 거야. 그치만 얘들아, 앞에 있는 김기현이라는 강사가 잘 푸네? 단순한 감상에서 그치시면 안 되지. 김기현은 잘 푸는데 나는 못 풀겠다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김기현 잘 푸는데 내가 저렇게 풀어내려면 나는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지? 이런 조건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들을 토대로 나도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만드셔야 돼. 가장 중요한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 건 강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강의 속에서의 김기현이 하는 것들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이런 생각들만 체화해낼 수 있다면 조건이 조금만 바뀌더라도 나 또한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쌤은 1년 동안 다양한 문제풀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일관된 관점으로서 얘들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해낼 수 있단다,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해드리고 확장시켜드리고 반복시켜드리고 훈련시켜드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오다 보면 뒤쪽 커리큘럼에서는 김기현 여기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어내겠다, 선생님 제가 시험장에서 김기현의 목소리가 들려요 라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열심히 믿고 선생님 커리큘럼 열심히 따라온다면 수능날 최고점을 향해서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된다. 알았지? 세 번째, 필기도 수업의 일부다. 선생님의 세 번째 장점 중 하나, 너무나도 깔끔한 판서요.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쌤의 맛보기 강의 또는 해설 강의를 통해 쌤의 판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한 번 정도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은 스스로 내가 직접 손으로 풀이 과정을 써보고 이런 공식들이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고 이렇게 써먹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직접 적어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 예를 들어서 얘들아, 내가 강의를 다 들을 때는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걸 내가 막상 내 손으로 다시 적으려고 하니까 선생님 풀이가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판서가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이게 어떤 흐름에서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또는 어떤 글씨를 알아보는데 조금 힘들어서 조금 스트레스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쌤의 판서를 보다 보면요,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 강의에서 뭐 배웠지? 흐름대로 우리가 쭉 확인해낼 수 있고 이 풀이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쌤의 판서를 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불편함 없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올라운더 김기현이다. 쌤은 개인적으로 육각형 강사가 되기 위해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너희들의 현재 등급이 어떻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지금 1등급이거든요. 또는 선생님 저는 2, 3, 4등급이에요. 또는 선생님 저는 5등급 이하로서 조금 공부를 지금 시작하는 친구예요. 선생님 강의로서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어느 등급대의 커리큘럼, 어느 등급대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선생님의 커리큘럼은요, 다양한 난이도의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세미 커리큘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시작하는 거 중요하지. 그렇지만 그 시작한 걸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강의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 저는 수학적인 센스가 조금 있어서 잘 흡수하고 잘 제 것으로 만들어서 여기 커리큘럼에서 그 다음 커리큘럼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선생님 강의 잘 이해는 되는데 이걸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그 중간 난이도의 커리큘럼을 세분화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바로 넘어가기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걷는 속도, 걷는 보폭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너희들의 보폭이 전부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보폭이 큰 친구들은 바로바로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게도 만들어 놨지만 선생님 제가 조금은 느린 것 같아요. 보폭이 좀 좁은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쌤의 커리큘럼을 완강할 수 있게 세분화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다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꽤나 많이 묻는 질문 두 개를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 선생님 강의는 주로 몇 등급이 듣나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전부 다 얻어갈 것이 있도록 커리큘럼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쌤의 커리큘럼을 그래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친구들이 누구일까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2025년에 6월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서 풀서비스를 이용해서 채점을 한 친구들, 실제로 쌤의 강의를 듣는 친구들 가장 많은 등급대는요 2등급, 3등급, 4등급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2, 3, 4등급 친구들이 쌤 강의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가장 많이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제가 그러면 1등급 또는 100점인데요. 선생님 커리큘럼 얻어갈 거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등급 상위권 친구들을 위해서도 뒤쪽 엔제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얻어갈 것들이 있도록 조금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 다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선생님 제가요 수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 2, 3, 4등급이 안 돼요. 그런데 선생님 커리큘럼 그럼 저는 활용을 못하나요? 아니요. 앞에 있는 기초 개념 충분히 시작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 3, 4등급 친구들이 가장 많다. 그렇지만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친구들 다 도움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선생님 강의 듣고 1등급 100점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받은 친구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선생님의 조교들 1등급 100점을 맞고 각자가 원하는 의치, 한역수, 스카이를 진학해서 선생님을 도와주고 있는 만큼 정말로 너희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토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성적들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2027학년도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한눈에 보이도록 선생님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 여기서 조금은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 모든 커리큘럼을 다 따라와야 된다라고 부담 가질 필요 없이 메인이 되는 아이디어, 4점 기출생각집, 커넥션, 컬렉션을 메인으로 잡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너희들의 수학적인 보폭이 전부 다 다를 거라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상황에 맞춰서 잘 공부하면서 따라오시면 된다. 알았지? 그러면 각 강좌별로 조금은 간단한 소개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기초학습, 리마인드 특강, 고일수학. 미리 말씀드리면 기초학습부터 파이널까지 각 강좌별로 간단한 소개를 말씀드리도록 할 거야. 그런데 이 연간 커리큘럼 영상에서는요. 강좌별로 자세한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어.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는 각 강좌별 OT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 영상에서는 이러한 강좌가 대략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고 어떤 친구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거야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본격적인 수학 학습을 수능 수학을 공부하기 전에 지금 제가요 조금 중학교 때 배웠던 여러 가지 도형들 조금 취약한 것 같고요. 중학교 때서부터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고 그걸 넘어서 수투에서 배우는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리마인드 특강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선생님 제가요 수원수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고일수학, 고등수학 상하에 대한 부분이 공부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조금은 제가 불안해요.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파운데이션 고등수학 상하.
얘들아, 중학도형과 그래프, 수능에 필요한 고일 수학을요, 빠르고 컴팩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강의와 교재가 됩니다. 이 강의와 교재는 얘들아 전부 다 예제, 연습 문제, 해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제, 연습 문제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쌤이 다 풀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얘들아, 쌤, 교재로 제공되는 모든 문제들은요, 해설지가 다 있어요. 쌤의 모든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았지? 그래서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하기 앞서서 기초학습에 대한 리마인드 특강과 고일수학, 파운데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본격적인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쌤 제가 수원수투 선택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수능 수학이 아예 처음이에요. 예를 들어 수원수투 자체가 아예 처음인데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또는요, 쌤 제가 뭔가 내신 대비하면서 한번 공부를 하기는 했었는데 다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기본적인 공식도 가물가물하고 빠르게 조금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와 교재가 파운데이션. 말 그대로 얘들아 기초를 쌓아나가는 파운데이션이라는 강의와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수능 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또는 처음처럼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와 교재가 된다. 이 파운데이션이란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울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수학원에 해당하는 문제 단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지수와 로그. 로그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정의가 될까? 로그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은 어떻게 할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지? 증가함수와 감소함수 누가 결정하지? 이걸 적절히 평행이동, 대칭이동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개념과 필요한 공식에 대한 증명들 다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걸 토대로 교과서 예제 수준의 문제들 다 풀어드릴 거야. 다만 단순히 얘들아 수박 겉핥기식의 강의와 교재가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능을 잘 푸는 게 목표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실제로 2, 3점 기출문제까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예제, 연습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해설 끝까지 구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문제들 쌤이 다 풀어드리면서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내가 처음 공부한다, 처음처럼 공부해야 된다, 파운데이션으로 시작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미 얘들아 너무나도 많은 수강평에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파운데이션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강평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쌤 제가 파운데이션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하기 전에요. 조금은 유형별 문제집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대비하면서 시중에 있는 유형별 문제집을 풀었던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풀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아요. 이런 질문들을 왜 할까? 이런 고민들을 실제 수험생들이 왜 할까? 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얘라 그냥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풀면 되겠지. 근데 푸는 과정에서 조금은 찝찝함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찝찝함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보니까 시중 문제집은 조금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신스러운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내신스러운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야 내가 수능 준비하는데 이런 내신스러운 문제까지 풀어야 되나?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 야, 내가 수험생인데 이게 내신스러운 문제인지 또는 수능에 적합한 문제인지를 구별하기도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풀기에 찝찝한데 풀자니 조금 시간 낭비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덜어주고자 그래 전문가인 김기현이 실제로 나의 관점에서 수능 문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얘들아 이런 유형학습은 꼭 필요해 라는 것들을 너희들에게 제시해드리겠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 적합한 유형별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수투 학통 미적분에 해당하는 문제집이 준비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얘들아 교과서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을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야. 다만 개념 강의 아니야. 이 부분은 얘들아 유형별 문제의 풀이에 초점을 맞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들을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풀어주면서 얘들아 이 단원에서 이 정도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쭉 풀어낼 수 있어야 돼 라는 유제 그리고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점 빈출 문제부터 쉬운 4점 문제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난이도가 구성되어 있고요. 본교재를 토대로 수업이 진행될 거야. 그리고 그 본교재와 1:1 싱크가 맞도록 워크북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교재를 구입하면 워크북까지 함께 들어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본교재를 토대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스스로 워크북을 토대로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수능 유형을 김기현의 관점으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기고프.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우리 수능 개념, 쌤의 베스트 시그니처 강의에 해당하는 아이디어.
아이디어라는 강좌와 교재는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가장 많이 좋아해준 실력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강의와 교재가 돼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도움이 됐을까? 임모가 말해주는 장점 중 하나가 선생님, 아이디어 강의를 듣다 보면 이해가 잘 되는 건 당연하거니와 실제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조건이 조금 바뀐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이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 아이디어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수능 수학에 필요한 모든 개념과 문제풀이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싹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합니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 얘들아, 김기현이라는 강사가 잘 푸는 거,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 다 보여드릴 거라고. 다만 단순히 잘 푼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얘들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해야지 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글로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할 거야. 단순히 추상적으로 정리해드리지 않고요. 던져드리지 않고요. 얘들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런 상황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거라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1년 동안 반복하면서 아이디어에서 배운 생각들을 이용해서 뒤쪽에 있는 싱커, 커넥션, 더블 커넥션, 컬렉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모든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아이디어에서 배운 생각들을 토대로 다 풀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부터 4점 고난도 기출문제까지 4점 난이도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하게도 교재 전문한 강의 진행하도록 하고 본교재와 해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본교재에서는 전부 다 기출문제를 토대로 꼭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워크북 또한 이제 100% 제작 문제로서 기출문제 없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교재에서 배운 연습 문제와 최대한 싱크를 맞춰서 얘들아, 우리가 본교재에서 이런 생각들 배웠지? 그런데 포장지가 좀 다르게도 줄게. 이런 문제들도 한번 풀어볼래? 라는 것들이 워크북으로 따로 제공이 된다는 점. 그래서 본교재 해설지 그리고 워크북은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의 생각을 더하는 이상적인 수능 개념 아이디어가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 기출을 분석하는 기출생각집, 수원수투, 확통, 미적분, 기하까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기출생각집이라는 강좌와 교재, 이 기출생각집이라는 강좌와 교재만으로 기출 공부는 전부 다 끝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첫 번째로 조금은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집을 풀려고 하니까 선생님 양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풀 엄두가 안 나요 라는 질문들 하는 친구들 종종 있고요. 또는요, 지금 시중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집은 너무 문제량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풀어도 되나? 라는 조금 의심이 들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간선을 조금 적절히 잘 맞추려고 했고요. 이 과정에서 첫 번째, 평가원 문제뿐만 아니라 얘들아, 교육총 문제까지 쌤이 함께 선별을 해서 평가원 교육총 문제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다. 실제로 얘들아, 평가원 문제 중요한 거 맞지? 그렇지만 우리가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 사관학교 문제에서도 배울 점이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그 교육청, 사관학교 문제들 중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지? 선별하는 것도 또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김기현이라는 강사가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이 정도는 꼭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선별해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너무 오래된 문제들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다라는 문제들을 쳐내거나 또는 너무 반복되는 주제들도 조금 쳐내거나 그리고 반복되더라도 조금의 형태가 바뀌어서 이렇게까지는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많이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단계로 난이도를 좀 구성을 나눠놨고요. 첫 번째 4점 기출생각집 그리고 2, 3점 기출생각집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4점 기출생각집 수험부터 기하까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선별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은 문제량이 적지 않을까?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수원수투 보면 알겠지만 이게 문항수거든요. 350문제 또는 390문제, 거의 350문제에서 400문제 정도가 구성되어 있어. 이 정도의 문제수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당연히 이 정도는 문제를 풀고 너희들이 원하는 등급을 얻어야겠다. 그 정도의 욕심을 부려야 되는 거야. 실제로 얘들아, 우리 수능장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등급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정도의 등급을 받으려면 이 정도의 문제는 푸셔야 된다고. 이 정도도 풀지 않고 1, 2등급을 받으려고 하겠다. 도둑놈 심보야. 안 돼. 실제로 얘들아, 기출문제는 너무나도 질 좋은 문제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그것들을 안 풀려고 하지?
푸셔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 기출생각집 안에 사전 문제들이 싹 다 모여있는 거는 맞지만 사전 문제도 난이도가 조금은 천차만별이에요. 쉬운 사점, 중간 난이도의 사점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이거는 시간이 몇 시간이 있어도 나는 못 풀겠다라고 느껴지는 난이도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실제로 얘들아 정답률이 한 10% 미만 정도의 조금 어려우시는 문제들은요. 쌤이 점프라고 해서 따로 단원을 구분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지수와 로그 점프,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점프 식으로 조금은 어려우시는 사점들을 따로 떼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쌤 제가요 기출 사전 문제들을 처음 공부합니다 라는 친구들은요 어려운 사점에 해당하는 점프 문제들을 조금 건너뛰고 기본적인 사전 문제들을 먼저 풀어셔도 괜찮아. 그런데 두 번째, 쌤 저는요 기본적인 사전 문제들 다 공부가 돼서요 점프만 모아서 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 또는 쌤 저는요 한 번에 같이 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잘 공부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쌤 제가요 사전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2, 3점 문제들을 먼저 연습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 3점 기출생각집에 해당하는 것도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려요. 그래서 2, 3점에 해당하는 조금은 기본적인 계산 문제들부터 조금은 어려운 3점까지 다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의 상황에 맞춰서 일단 메인이 되는 건 4점 기출생각집이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2, 3점 기출생각집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2, 3점 기출생각집 기하는 교재로 구성이 되고 4점 기출생각집 기하는 PDF로 제공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해요. 그래서 교재 전문한 강의 진행하도록 하고요. 선생님 아까 평가원 교육통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문제도 중요하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관학교 문제들을 얘들아 따로 모아서 사관학교 기출생각집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너희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약 100문제 정도를 PDF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제들 쌤이 전부 다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니까 이 부분을 공부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친구들은 사관학교 기출생각집까지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기출생각집에 모두 정리했고 기출생각집만으로 기출구문은 끝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점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풀이 엔제 시리즈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쌤의 커넥션 시리즈 문제풀이 엔제 시리즈는 전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엔제인 만큼 기출문제 단 한 문제도 없고요. 이 3단계에 전부 다 겹치는 문제도 단 한 문제 없어요. 일단 메인이 되는 엔제, 메인 엔제 커넥션 되도록 하고요. 이 메인 엔제 커넥션은 얘들아 4점 난이도의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4점 난이도의 문제만을 다루고요.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인문 엔제부터 변별력 엔제까지, 기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 그런데 여기는 메인 엔제 커넥션에서는 우리 굳이 번호대로 생각하자면 그냥 4점 다 9번에서 15번 20번에서 22번 선택 과목 28번에서 30번까지 해당하는 모든 난이도를 다 아우르는 엔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아이디어 기출생각집을 했다면 이제 커넥션 메인 엔제를 토대로 열심히 공부 시작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런데 두 번째, 쌤 제가요 메인 엔제 커넥션으로 공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실력적으로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출 공부는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에 있는 조금은 어려운 3점, 쉬운 4점, 조금은 입문할 수 있는 엔제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쌤이 2, 3년 전부터 입문 엔제 싱글 커넥션으로서 너희들에게 선보이고 있어요. 쌤은 싱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도록 할 거고요. 싱커는 얘들아 우리 굳이 번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7번에서 12번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2025년 우리 실제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에서 13번, 14번까지도 충분히 할 만한 난이도로 나왔단 말이야. 그 당시 이제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들아 싱커를 이용해서 13번, 14번 난이도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2025년에 시행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에서는 13, 14번 정도의 난이도까지 조금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인문 엔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27번 그리고 종종 29번에 해당하는 조금 쉬운 4점까지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싱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원별로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수학원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수와 로그 이 부분에서 무엇을 배울까?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 차근차근 넘어가는데 여기는 싱글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아예 너희들에게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얘들아 우리 수학 1 같은 경우에 그냥 단원별로 섞어서 드리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가 회차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조금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연습해보자 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커넥션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완벽한 100점 1등급을 위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서 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된 커리큘럼 변별력 엔제 더블 커넥션 선생님은 떡커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그래서 싱커, 커넥션, 떡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더블 커넥션 같은 경우에도 확통, 미적, 기하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번호대로 생각을 하자면 예를 들어 15번, 21번, 22번 그리고 28번, 30번에 해당하는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은 상위권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수능 개념 그리고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공부가 좀 되어 있다라는 친구들은요. 커넥션, 더블 커넥션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문제를 연결하는 다양한 문제풀이로 안정적인 실력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앞에서 배운 아이디어에서 배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실제 여러 가지 제작 문제를 토대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 나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강의가 된다. 파이널, 모의고사가 되도록 하고요. 선생님의 모의고사는 크게 하프 컬렉션, 메가 스터디에서 만드는 오메가 전대실목으로 구분이 돼요. 일단 메인이 되는 선생님의 첫 번째 커리큘럼, 첫 번째 모의고사, 컬렉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컬렉션이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시즌 1, 시즌 2, 시즌 3. 그래서 6월 평가원을 반영해서 시즌 1 만들도록 할 거고요. 9월 평가원까지 반영을 해서 시즌 2, 시즌 3까지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총 9회차, 수원수투, 확통, 미적, 기하 전부 다 제공되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컬렉션 이전에 이제 하프 컬렉션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얘들아 하프 컬렉션. 공통 과목만 다루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올해 하프 컬렉션은 선생님이 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냐면 컬렉션 이전에 그래 우리 2025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까지 이제 평가원이 보여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얘들아 우리가 2027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통 과목 문제들을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6월 평가원 이전에 미리 보여드리도록 할 거야. 그리고 그 문제들은요 2026학년도 문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용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검증된 문제들 그러니까 이미 사용된 문제들을 조금 재구성해서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서 연습할 수 있게 제공해드리도록 할 거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미 선생님이 갖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엄선된 문제들로서 3회차를 하프 컬렉션 공통 모의고사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최대한 모든 문제들 신규 문항으로서 제공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해요. 메가 스터디에서 만드는 오메가 그리고 전대 실무까지 선생님이 일부 회차 함께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고요. 실제로 오메가 전대 실무가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변경 사항이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진행된 사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선생님의 커리큘럼에서 연간 총 19회차를 김기현의 관점으로서 다양한 모의고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마지막 파이널 디렉션. 파이널 디렉션이다 라는 건 이제 선생님이 재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어낸 강의가 되는데 지금 제가요 마지막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엔제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는 있는데요. 뭔가 수능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출문제를 총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총정리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선생님이 재작년에 처음 만들었는데 재작년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라고 생각하시면 돼. 너희들이 공부하는 기준으로 작년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좋아해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원수투 확통 미적에 대해서 중요한 사전 기출 문제들을 조금 데이별로 구성을 해서 얘들아 수능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의 기출 문제들 모아서 꼭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단순히 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데이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공부를 했다면 그 다음 데이에서 포장지는 달라 보이지만 같은 연결 포인트를 갖고 있는 문제들 같이 모아서 풀어볼까? 그래서 앞부분에서 틀렸다면 뒷부분에서는 맞을 수 있게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파이널 디렉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에 시행되는 모의고사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를 선별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당연히 교재 전문항 강의가 제공되도록 하고 본교재와 해설지 다 제공된다는 점. 그래서 개념의 적용, 생각의 확장, 최선의 마무리를 위한 파이널 기출모험, 파이널 디렉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연간 커리큘럼, 제작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래, 기초학습, 그리고 수능 입문에 해당하는 리마인드 특강, 파운데이션, 그리고 킥오프와 2, 3점 기출생각집은요. 2027학년도에 따로 개정되지 않아요. 실제로 얘들아 교과서 기본 개념, 공식들이 바뀌는 일 없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따로 개정할 부분이 없이 지금 이미 완강되어 있는 강의와 교재를 활용하시면 된다. 다시 지금 당장 공부 시작하시면 돼요. 알았지? 바뀌는 부분 없어. 그럼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씩 이제 개정이 되는 부분들은 여기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요. 아이디어와 사전 기출생각집 12월 중으로 이제 교재가 입고되어서요. 2월 중으로 전부 다 완강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엔제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싱커 커넥션, 더블 커넥션, 싱커 커넥션 3월 중으로 개강해서 5월 말까지, 그러니까 6월 평가원 전에 전부 다 완강될 것이라는 거. 더블 커넥션 또한 실제로 5월 달에 개강해서 최대한 6월까지 완강되도록 할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평가원 이전에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프 컬렉션, 재구성된 모의고사가 진행되도록 하고요. 컬렉션, 6월 평가원을 반영해서 8월에, 그리고 9월 평가원까지 반영해서 9월, 10월에 전부 다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메가와 전대 실무까지 중간중간에 전부 다 진행되도록 하고요. 파이널 디렉션, 마지막 9월, 10월에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거. 추천 학습 경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선생님, 제가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조금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진짜로 수능 수학 처음이다. 그리고 내가 뭔가 앞에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따라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리마인드 특강, 파운데이션 상하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돼. 혹시라도 이전에 선생님 제가요 중학교 수학 자체를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이 이전에 공부를 더 하셔야 돼. 중학교 수학에 해당하는 공부까지 하고 오셔야 된다. 이 부분은 일단 중학교 공부는 일단 한 번 정도 했어. 그런데 뭔가 대략적으로 알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목이 막히는 것 같아. 미안, 기침했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이 부분이 좀 까먹은 것 같아.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빠르게 정리해야 될까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된 강의라는 거. 그래서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격적인 수능 과목에 해당하는 공부가 처음이요 라는 친구들은 파운데이션 킥오프에서 출발하시면 된다. 파드 킥오프를 하면서 필요한 친구들은 2, 3점 기출생각집을 함께 병행하셔도 돼.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제가요 뭔가 내신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유형별 학습, 개념 학습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대부분의 친구들 아이디어스 출발하시면 돼요. 이 부분 다 건너뛰고 아이디어스 출발하셔도 괜찮아. 그런데 아이디어는 4점 난이도를 전반적으로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런 질문 하거든. 선생님 아이디어와 2, 3점 기출생각집 같이 해도 되나요? 안 돼요. 2, 3점 기출생각집에 대한 문제들은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아이디어가 진행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는 것 같다 싶다면 차근차근 먼저 하고 들어오셔야 돼. 알았지? 그럼 아이디어는 뭐랑 같이 공부해야 되죠?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랑 아이디어 워크북 또는 아이디어랑 4점 기출생각집을 함께 공부하시면 돼. 알았지? 그리고 아이디어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커넥션, 그리고 싱글 커넥션, 더블 커넥션 넘어가셔도 괜찮고 아이디어 하면서 만약에 이건 후반기에, 하반기에 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내가 조금은 상위권이다 라는 친구들은요. 선생님 제가요 뭔가 수능 개념, 그리고 기출생각집, 기출에 해당하는 문제들 다 공부가 되어 있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엔제 시리즈부터 출발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커넥션, 더블 커넥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싱글 커넥션. 그리고 얘들아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는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친구들에게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만큼 하프 컬렉션, 컬렉션, 오메가 전대실무, 파이널 디렉션까지 전 등급대의 친구들이 다 활용하시면 되겠다. 알았지? 많이 묻는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선생님 이 강좌 언제 개강하고 언제 완강하죠? 제가 계획을 짜려고 하는데 강의 분량이 어떻게 되는지, 입고일이 어떻게 되는지, 문항수는 어떻게 주죠? 강의 제작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예습을 어떻게 하고 복습을 어떻게 되나요?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 이 모든 질문들이요. 선생님이 각 강좌별 OT에서 자세하게 다 말씀드린다. 알았지? 그러니까 꼭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얘들아 꼭 질문하기 전에 OT를 한번 참고해줘. 그럼 OT 속에서의 기현이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야. 알았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되 일단 OT 꼭 참고하자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제가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상황이 좀 특별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죠? 전 잘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얘들아 등급별로 또는 시기별로 쌤의 연간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가이드 해드리는 캐스트 영상을 조금 찍어드리도록 할 거야.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케이스 영상들을 활용해서 내 상황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이디어와 기출생각집. 선생님이 아까 베스트 시그니처 강의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기출생각집. 선생님 제가 이 강의를 몇 주 안에 어떻게 딱 잡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조금은 계획표를 짜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계획표 짜주는 걸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아이디어와 기출생각집 같은 경우에 일일 수강 분량 등 목표를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가이드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아이디어와 기출생각집이 완강되는 시점에 진행될 것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캐스트 영상 그리고 선생님 새 소식 공지사항까지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층 더 체계적으로 한 겹 더 세심하게 2027학년도 김기환의 커리큘럼 이렇게 열심히 좀 준비를 해왔어.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우리가 진행되는 교재 표지와 색깔이고요. 조금은 예쁘게 준비를 하려고 했어.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그리고 표지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용과 쌤의 강의 또한 정말로 풍부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김기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친구들 지금 당장 시작하자. 그리고 2027학년도 각자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게 선생님 또한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김기환 믿고 각자 자기 자신 믿고 열심히 파이팅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른 강의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